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자, 모의고사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오늘 모의고사 강의는 실전 도전하고 오셔서 그리고 나선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실전 도전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아주 그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유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지문으로 유형 설명을 들어도 내가 한번 해본 것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실전 도전을 해봤을 때 비로소 내가 취약한 파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모의고사 2-3번 정도 도전을 해보니 이 유형이 고질적으로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이미 유형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러니를 겪냐면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가 어려워야 되는데 일단 영어를 떠나서 난 할 말이 없다를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파트 3, 파트 5, 파트 6, 특히 3, 5, 6 파트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막상 딱 돌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아, 할 말이 없다 이렇게요. 할 말이 많은데 영어가 부족한 건 여러분 너무 정상적인 루트인데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시간을 가게 된다면 너무 화가 나겠죠? 자, 그런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정말 천천히 공부를 한다. 자, 그것이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좋은 방법? 많은 문제를 푼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정말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아이디어의 부재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은 이봐 학생, 실제 시험을 내 돈을 주고 3-4번 보면은 할 말이 많아져. 왜일까요? 분노스럽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도 순간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 떨림과 그 놀람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드는 노하우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봐, 3-4번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 3-4번 시험장에 가면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모의고사를 푸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도 좀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실전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Part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 1, Read a text aloud.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자, 난이도는 하. 파트 1에서는 읽기 어려운 단어가 1-2개 들어있다라고 해도 절대 난이도를 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감 있게 읽으시고 그리고 발음에 자신이 없을수록 억양에 자신이 없을수록 약간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공부하고 계신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라든지 인터넷 자료라든지 등등을 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천천히 읽었을 때 30초 이내로 읽을 수 있을 만큼 짤막하게 시험은 출제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막 서둘러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문제보다 2번째 문제 지문이 시험에서 조금 더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긋하게 읽어도 30초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먼저 탐색하는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천천히 읽고자 노력할게요. 자, 갑니다. 시작. Dear late asset employees, this is a reminder that today is the interview day for new employees. Please do not visit the B1 floor because we'll conduct the interviews there. If it is necessary to enter B1, please do so quietly. Employees who will act as interviewers for the new recruits, please come to the lobby by 9 a.m. Thank you. 지금 선생님 방금 읽었던 것을 초를 한번 재보시면은 상당히 천천히 읽었는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지문이 짧으니까 릴렉스 해주세요. 자, 우리 그리고 주의해야 할 발음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죠. Dear late asset employees 하실 때 dear 할 때 얼발음 살려주시고 dear late asset employees 할 때 자, 우리가 모음이 2개 있으면은 장음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끄시라라는 얘기죠. Dear employees, employees 이렇게. 다음, this is a reminder.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 법칙이긴 한데 this is, the 할 때 th, 혀끝이 앞니 아래 닿았다 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this is, the, they, that 이런 발음이 만들어지죠. 자, this is a reminder that today is the interview day. 자, the interview day. 모음 앞이라서 D가 됐죠. The interview. R 발음 살려서 interview day for. F 발음 윗니가 아래 입술 지나가게. For new employees. New employees. Please do not visit the B1 floor. Please 할 때도 역시 길게. Please do not visit 할 때 visit 위 발음 윗니가 아래 입술에 살짝 닿은 상태로 하는 것처럼
V 발음 한번 해보세요. V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목에 약간 울림이 있으면서 V 발음이 납니다. 자, visit the B1 floor. floor, 길게 floor. because가 아니라 cause에 가깝죠. because 할 때 입을 좀 피면서 because. 시작. because we conduct the interviews there. interviews there. 다음. If it is necessary 하실 때 necessary 할 때도 여기서 C 발음 명확하게 necessary to enter B1 please 길게 please do so 시작 please do so quietly 시작 please do so quietly employees who will act as interviewers 다시 시작 employees who will act as 자 면접관으로 활동할 직원들 employees who will act as interviewers for the new recruits 얼바른 recruits. Please come to the lobby by 9 a.m. Please come to the lobby 할 때 로가 아니라 러에 가까운 거죠. lobby. 로비가 아니라 lobby 해주세요. lobby by 9 a.m. Thank you. 이렇게요. 자, 그럼 자신 있게 같이 한번 또 완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주시는데 읽다가 만약에 중간에 한번 실수하시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약간 삐끗할 수 있는데 여러 번은 안 돼요. 이게 준비 시간 동안은 내가 자유롭게 연습을 하지만 읽어라, speaking now 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자칫 읽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내가 녹음이 될 때에는 나 틀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파트 1은 파트 1일 뿐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ar, 시작. Dear late set employees, this is a reminder that today is the interview day for new employees. Please do not visit the B1 floor because we'll conduct the interviews there. If it is necessary to enter B1, please do so quietly. Employees will act as interviewers for the new recruits. Please come to the lobby by 9 a.m. Thank you.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딱 보기도 굉장히 짧죠? 시험에서는 이 정도 지문의 길이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럼 같이 탐색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Are you? 비동사 의문문은 올린다. 시작. Are you looking for a new pair of glasses? Clear frame glasses store just opened a new location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and Jackson Street. As a part of our grand opening sale, buy one pair of glasses and get another pair of glasses at 50% off. Visit our store today. 자, 어떤 가게의 광고 홍보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천천히 볼까요? 비동사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어요. 조동사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어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된 정보이긴 한데 혹시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감점되진 않습니다. 좀 억양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때 가산점이 있는 거지 내린다 그래서 감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리지 내릴지 모를 때에는 차라리 내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Are 살려서 Are you looking 할 때 길게 looking 이거죠. Are you looking for a new pair of glasses? 이 말할 때 실수로 pair of shoes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시험에서. 왜냐하면 a pair of shoes가 pair of glasses보다 더 익숙하게 입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Are you? 시작. Are you looking for a new pair of glasses? Clear 할 때 여기서 clear 이렇게 하지 마시고 clear 이게 아니라 clear frame 이렇게 좀 나누어서 clear frame 해주세요. Clear frame glasses. Store just opened a new location. Just opened a new location. Just opened a new location. On the corner 할 때 얼 발음을 많이 살리셔서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할 때 Smith 할 때도 th 발음 혀 끝이 앞니 아래 지나가게 Smith Street, Smith Street 이렇게요. Smith Street and Jackson Street 이렇게. 다음 as a part of our grand opening sale 할 때 as part of our grand 할 때 grand 이렇게요. As part of our grand opening sale, buy one pair of glasses. Buy one pair of glasses and get another pair of glasses and get another pair of glasses at 50% off. 시작. At 50% off. 시작. At 50% off. Visit our store today. 시작. Visit our store today. 자, 우리 그럼 연결해서 자신 있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Are you looking for a new pair of glasses? Clear frame glasses store just opened up new location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and Jackson Street. As a part of a grand opening sale, buy one pair of glasses and get another pair of glasses at 50% off. Visit our store today. 네,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경우에는 너무 떨지만 않으셔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신감 가득하게 적절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떨리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같이 샤우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 목소리가 큰 거 문제가 아닌데 주변에 방해가 될까봐 그것도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지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친구랑 전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 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적절한 소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오늘 사진은 난이도 중 정도였습니다. 절대 쉬운 사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보자마자 너무 놀랄 만한 사진은 또 아니었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딱 화면에 출제되면은 보자마자 탐색을 하는데 자, 복잡하지 않게 여기가 어디다와 주인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인가? 도시, inner city이기도 하고요. 또 어딘지 모르지만 길이기도 합니다. on a street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자마자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보이는데 이 둘을 좀 상세하게 외모와 동작을 묘사하고 주변을 정리해야지 이런 나만의 플랜아웃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45초 준비 시간 동안 필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입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건 다 좋아요. 개인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45초 준비하면서 This picture was 그렇게 말하면서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실력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그럼 복화 정리해 볼게요. 준비 시간 45초 동안 이런 단어들을 어디를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쓰셔도 되고 입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inner city, 도시에서 찍었다로 선생님은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명사 a man 같은 경우는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both hands in his pocket, 손 두 개 다 주머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넣은 상태를 both hands in his pocket이라고 하고 또 뒤에는 a woman 같은 경우는 wearing a black jacket을 입고 있고 looking at her smartphone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얘기하다가 이제 주변 배경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In the background, a lot of people walking around.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시간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a police car, 그리고 경찰차가 보이네요.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 보시면은 many stores on the first level of the buildings. 첫 번째 1층에 지금 건물들의 1층에 가게들이 많습니다. One of them looks like a hamburger shop. 그것들 중에 하나는 햄버거 가게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느낌은 It seems like a typical downtown view. 그냥 뭐 전형적인 시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느낌이 두꺼우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득점자 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중심 대상과 주변 대상들로 자, 내용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별로 답안을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레벨 6 답안과 레벨 8 답안을 드리는데 레벨 7은 어디 있죠? 당연히 레벨 7은 레벨 6보다는 잘하셔야 되고 레벨 8보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부족하자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벨 6와 레벨 8의 답안을 갈라드리고 7이 목표이신 분은 레벨 8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 6 답안 보실게요. 이 정도 답안을 하면서 좀 약간 버벅버벅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문법을 조금 틀리거나 이래도 레벨 6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 6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해지자는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말해봅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ity. I can see many people outdoors. 외부에 어딘지 모를 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Well, I see a man. He's wearing a black jacket. He's walking. 걷고 있다. A woman is wearing a black jacket and she's holding a bag. 잡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이 좀 부족하죠.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police car. 눈에 너무 띄는 폴리스카가 있었고 The place is crowded with many people.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맞아요. 자,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우리 사진의 묘사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양적으로 디테일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레벨 6 분들에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말을 많이 못하시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뭔가 틀리면서 대략 이렇게 마구 지나가는 모습보다는 또렷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구나를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점자의 답안은 굉장히 디테일할 텐데 자, 그럼 인트로부터 한번 같이 보죠.
This picture was taken on a street of a big city. 어떤 대도시의 길에서 찍은 사진으로 생각되는 거죠. 에서 찍었다. What I noticed first is a young man walking down the street. 자, 제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는 a young man. 자, 남자입니다. He has both hands in his pocket. 두 손 다 주머니에 넣은 상태고 behind him, 그 남자 뒤에 there's a woman wearing a black jacket을 입고 있는 여자가 또 있어요. She's looking at her smartphone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인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In the background, 자, 뒤에 a lot of people are walking around.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I can also see a police car. 그리고 저는 또 경찰차도 볼 수 있어요. 자, 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on the right side, there are many stores on the first level of the buildings. 건물의 1층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one of them looks like a hamburger shop. 그것들 중에 하나는 햄버거 가게로 보입니다. Because there is some writing on the red awning stating the Burger King. 이렇게요. 자, 여러분, there's some writing 그랬는데 선생님, some writing인데 왜 is입니까? writing이 불가능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re is some writing 어디 위에 on the red awning이면 빨간색 차양을 말하는 거죠. 차양이 뭐죠? 가게 앞에 이렇게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쳐둔 것을 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햇볕도 가려지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도 하죠? 비 오는 날 그 차양 아래에서 우산을 피기도 하죠. 자, 그것을 aw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stating the Burger King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그 차양에 써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because there's some writing on the red awning stating the Burger King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떤 글씨가 써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익혀주세요. Overall, 전체적으로 it seems like a typical downtown view. 전체적으로 그냥 시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만점자의 경우에는 인물 묘사도 상당히 상세하고 외모와 동작을 적절히 배치했으며 특히나 뒤편에 오른편에 있는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선 안에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45초라는 시간은 한정적이죠. 아무리 빨리 말을 해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벨 7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약간 부족하면 7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입니다. 난이도는 상. 이런 Part 3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하, 중을 도저히 멘션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복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Part 3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외우는 게 답입니다. 많이 외우기, 많은 문제 보기, 최대한 많이 보기. 그래서 내가 창작을 하고 나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했던 데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쇼핑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었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쇼핑과 관련해서 또 나온다. 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토픽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 토픽 많이 보기, 그리고 또 나의 답안 만들어 보기도 역시 물론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question 4.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물어봤던 것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a smartphone application and how much was i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지막 구매한 건 언제고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딱 보는 순간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그러면 the last time I purchased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받아칠 준비가 돼야 되겠죠. 토픽들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문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내용을 많이 외우는데 의문문은 그냥 이렇게 해설지를 이렇게 보고 끝내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직접 의문문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칠 준비가 돼야 비로소 Part 3 답안에 제대로 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문문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3초 준비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다시 읽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건 2주 전이라고 얘기해야지, 얼마였다고 얘기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워낙에 짧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매한 게 언제고 얼마였습니까? 아이디어로 2 days, 이틀 전이었다. 그것은 $10였다. Downloaded an application called Everyone's Trouble를 난 다운받았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세요. 자, 좋아요. 우리 그럼 레벨 6 답안 기준으로 보시면 The last time I purchased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2 days ago.
It was $10.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에 일단 명확하게 내용이 가득하진 않지만 명확한 대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벨 6 분들은 약간 관역에다가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못하시더라도 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만점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풍부하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것. 시작. The last time I purchased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2 days ago. I downloaded an application called Everyone's Travel. 저는 Everyone's Travel이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습니다. 자, It's a free application. 그것은 무료다. So I paid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무엇을 구매했고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엇을 다운받았고 그리고 나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것도 질문에다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question 5. What does your favorite application do and how often do you use it? 자, 의문문이 순간 캐치가 안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것을 하냐?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2개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을 봤을 때 만약에 2가지를 물어봤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첫 번째 의문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몇 번 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3초 동안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겠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저거 내용을 일단 붙여보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어 실력을 일단 어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다 라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됩니다. 만점이 목표다. 선생님 저는 이미 레벨 7 180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만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학생이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운동선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분들은 매번 시합에 참가할 때마다 그날의 최선을 다하는데 자, 그 선수가 어떤 날은 금메달이지만 어떨 때는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닌 날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언어는 마스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날의 최선을 다하자.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카오톡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A famous chatting program, 유명한 채팅 프로그램이다. 일부러 이렇게 고유명사 말한 거니까 여러분은 다른 단어, 원래 그 단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Use it so many times every day. 나는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답안을 만들어 볼게요. 레벨 6 기준으로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My favorite application is KaoTalk. I use it every day. It is very convenient. 저는 그것을 매일 사용하고 매우 편리합니다. 자, 레벨 6 답안은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고는 있는데 보세요. What does your favorite application do? 네가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그것이 채팅 프로그램이다 라는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이것은 대답을 했죠.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오톡인데 매일 사용하고 편리하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물론 카오톡이라 그러면 채팅이구나 라고 미루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거죠. 자, 그럼 만점자의 답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My favorite application is KaoTalk, which is a famous chatting application used by almost all Korean people.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카오톡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것의 용도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I use it so many times every day.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정말 많이 쓰는데 I can't even count how many times I use it. 몇 번 쓰는지 도저히 셀 수도 없습니다. I love it so much.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아주 고득점자분들은 이 의문문을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question 6, 30초짜리 대답이죠. Do you think there should be a place to learn how to use various kin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너는 다양한 종류의 앱들을 사용하는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 좋아요. 그러면 yes 답도 있고 no 답도 있을 텐데 먼저 no. Most people know how to use them.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거 다 알아요 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foreign languages or exercise programs are more meaningful.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 사용할 줄 아니까 차라리 뭐 주민센터나 어떤 복지센터나 등등 뭔가 이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차라리 foreign language나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차라리 알려주세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먼저 레벨 6 답안으로 볼게요. I don't think. 그럼 I think나 I don't think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I don't think.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There should be a place to learn how to use various kin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이거를 배울 장소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 First, 첫 번째. Most applications are very easy. 대부분 애플리케이션들은 되게 쉽습니다. It is easy to learn. 배우기 쉬워요. And it is very simple. 되게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second. We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요. So we don't need it. 그래서 필요 없어요. Therefore, I disagree. 여러분, 일단 묻는 말에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의견들,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왜 그 장소, 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배우는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한 해석이 있죠. 쉬운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되게 간단한데요? 시간 없는데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답을 하셨어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레벨 6 분들은 관역을 맞추듯 천천히 난 대답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만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적이고 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I don't think there should be a place to learn how to use various kin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저는 그런 장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first of all, first로 다른 걸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People have been using smartphones for more than 10 years. 사람들은 지금 10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보급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이미 10년 넘었어요. The penetration rate, 이것이 보급률이에요. 보급률, 보급 퍼센트. The penetration rate of smartphones is over 90% in Korea. 이미 보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So most people know how to use their smartphone.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Second, 두 번째. There should be more courses on foreign languages or exercise programs. 차라리 언어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죠. Our tax money should be spent on meaningful programs. 세금은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we don't need such place. 이런 장소는 필요 없어요. 어떤 장소죠? 그렇죠. How to use various kinds of smartphone application을 배울 만한 장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적으로 대답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양을 말하고 싶은데 좀 나는 말이 느리다. 여러분, 영어 실력이랑 말하는 속도는 좀 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서론과 본론을 없애고 오케이, first 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시마로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disagree 방향으로 한번 답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For example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복수로 대답하라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너가 생각했을 땐 그런 데가 있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다. For example 이런 식으로도 좋은 답안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first, second이 잘 안 잡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레벨 7까지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I think there should be a place to learn how to use various kin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네, 배울 장소 필요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few days ago, 며칠 전 My grandmother went to a nearby community center. 우리 할머니께서 nearby community center면은 가까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And she learned how to use a smartphone. 그리고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그쪽에서 배우셨어요. She learned how to send text messages.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지도 배우셨고 how to take pictures.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And how to make phone calls. 어떻게 전화를 거는지도 배우셨습니다. Not only that, 뿐만 아니라 they offer computer classes periodically. 뿐만 아니라 그들은 컴퓨터 수업도 periodically면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those courses are very beneficial for older citizens. 이런 코스들은 older citizens에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should be a place to learn how to use smartphones.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를 배울 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예시로도 표현해 본 거죠. 자, 그래서 물론 agree든 disagree든 I think, I don't think이든 어느 방향도 상관없어요.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가시고 이렇게 first, second이 아니더라도 예시도 가능하다. 노트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질문들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인데 Part 3 같은 방금 앞에서 보셨던 유형은 free talking,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었죠. Part 4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왜 하일까요? 주어진 정보를 보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 오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아, 이력서구나 라고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력서 유형은 사실 A씨를 들을 필요도 없이 무엇이 나오는지 이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학력, 기타, 경력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만약에 7번 문제가 이 사람의 현재 직업을 물어본다. 현재 직업이 뭔가요? 그러면 7번에 현직, 8번에 기타, 그리고 9번은 학력을 물어보게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일련의 순서가 있을 만큼 물어보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기타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풀어주시면은 내용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의 이력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익 스피킹은 1점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험에 이런 기타 유형들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6가지가 있죠. 이런 종류들을 하나씩 섭렵하시면 무엇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45초 동안 표를 읽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45초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디부터 먼저 읽는다라는 기교를 두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입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임스 리, 집 주소 57 Promenade Circle, Unit A01. 그렇게 딱 읽었을 때 Promenade Circle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주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너무 궁금하다. 그럼 끝나고 나오셔서 또 우리가 구글 Earth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탐구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주소, 그리고 이 사람 이메일 있구나. Current position은 account clerk이고 position seeking, 이 사람이 희망하고 있는 직무는 junior account manager. 자, 이 사람은 무언가 승진하고 싶은, 포지션을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지원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윗부분만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집 주소랑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education 보시면은 University of Ryerson을 졸업했고 bachelor's degree는 학사학위란 뜻이에요. 2017년도 졸업 메이저는 accounting입니다. 자, experience 보시면은 이 사람은 account clerk로 Enterprise Car Rental Canada에서 2019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안 그만둔 거죠. 또 Office Assistant로 McGill Accounting Office에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근무했으며 과거죠. 또 intern이었습니다. intern 어디에서? Fairview Enterprise에서 2017 to 2018까지 intern이었다. 자, other skills 보시면 기타 proficient in accounting software Excel. accounting software Excel을 잘 다룬다. 라고 이 사람 기타 실력 나와 있고요. 다음 Financial Advisor Certificate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도에. 자, 그러면 우리 표를 좀 더 다 읽어봤는데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잘 보세요. 나눠져 있죠. 학력, 경력,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카테고리만 보시면 벌써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고민 없이 아, 이력서구나. 물어보는 것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Question 7. What position is he applying for? At what university did he graduate from? 그는 어떤 직위에 지원한 거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나요? 그럼 A씨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세요. What position is he applying for? And what university did he graduate from? 자, what position is he applying? 그러면 들으실 때 applying과 그리고 university graduated from만 들어도 이 문제 자체의 경험이 있으면은 포지션과 graduated from 물어보는 순간 벌써 그 일부분만 듣고서도 답안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위에 지원하냐? Junior Account Manager에 지원 중이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나와 있습니다. Ryerson University. 자, 그럼 대답해 볼게요. 자, 레벨 6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문법을 틀리더라도 관역을 맞춘다. 자, The position seeking is Junior Account Manager. 이 사람의 position seeking은 이것이고 He graduated from, 졸업했다. University of Ryerson
2017에 and accounting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연도 앞에 전치사와 그리고 major was 같은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일단 대답을 다 하였죠? 답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문장으로 어떻게 엮어서 말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보고 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진해야 돼요. 레벨 6. 자, 그리고 또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칼문법으로 대답해줘야 되겠죠. He's applying for the junior account manager position. And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Ryerson in 2017. And his major was accounting.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 그리고 question 8. I would like to hire a person who is really skilled with computers. Is he qualified? 자,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요. 라고 하죠. 예시 들어보시면 I would like to hire a person who is really skilled with computers. Is he qualified? qualified? 이렇게 물어보죠. 자, 좋습니다. 컴퓨터라는 단어만 들으셔도 아, 기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이 Proficient in Accounting Software and Exce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밑에 지금 보시면은 자격증도 나와 있죠. Financial Advisor Certificate 이것도 말해야 될까요? 헷갈리면 둘 다 해버린다. 이거 잊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네, 그는 이것을 잘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바꾸시지 마시고 proficient 형용사니까 he is beautiful 하는 것처럼 he is proficient 붙이셔서 yes, he is proficient in accounting software and Excel을 잘합니다. 자, 만점자 조금 더 설명하면서 왜 yes인지 왜 no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Yes, I think so. On the bottom of the resume, 이 resume의 아랫부분에 he said, 그가 말했다. He's proficient in accounting software and Excel을 잘한다고 써 있어요. I can tell he is qualified. 그래서 그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8번은 왜 yes인지 왜 no인지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9번 Question 9 이번엔 30초짜리입니다. I'm curious about his work experience. Please tell me in detail. 그의 업무 경력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알려줄래요? 다시 들어보세요. I am curious about his work experience. Please tell me in detail. Please tell me in detail.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Work experience 딱 듣자마자 아, 경력을 물어봤구나 라고 바로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3초 준비 시간 동안에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3초 준비 동안 딱 보자마자 무엇이 현직이고 무엇이 전직인지를 갈라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업은 현재시로 말해야 되고 과거에 했던 경력은 과거시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현재 직급이 위에 있고요. 어쩔 때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아래에 자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해 주셔야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레벨 6 기준으로 보시면 자 먼저 현직 He is an accounting clerk at Enterprise Car Rentals, Canada from 2019. 또 과거 He was an office assistant at Mecca Accounting Office from 2018 to 2019. 또 과거 And he was an intern at Fairview Enterprise from 2017 to 2018. 이렇게요. 자, 그런데 뭔가 문장이 반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문법이 조금 더 틀리실 수도 있죠. 그러나 30초 대답하고 나서 시간을 꼭 꽉 채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파트 4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의외로 남습니다. 자, 만점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냐면 문장 구조가 바꾸셔야 돼요. 파트 4의 9번 문제 같은 경우 만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레벨 7은 그럼 어때야 되나요, 선생님?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봤는데 난 할 수 있겠다. 그럼 바꾸시고 자신 없다. 그럼 바꾸지 마세요. 레벨 7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유형에 대해서 강약, 중간약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쉬우면 좀 리스크 있게 덤벼보고 어려우면 좀 몸을 사리고 이런 식으로 쉬우면 마구 도전한다. 어려우면 조금 조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난 바꿀 수 있겠어. 그럼 바꾸시고 못하겠어. 그러면 좀 안전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점자 기준으로 문장 바꾸어서 Sure, there are 3 things on his resume. 레주메에 3가지의 경력이 있네요. Firstly, he has been working as an accounting clerk at Enterprise Car Rental Canada since 2019. 2019년 이후로 이 회사에서 어카운팅 클락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일해오고 있다. Has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 왜? 아직 안 그만뒀으니까요.
자, 또 And he was an office assistant at McGill Accounting Office from 2018 to 2019. 이건 같습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office assistant를 했다. Lastly, 마지막으로 he worked at Fairview Enterprise as an intern from 2017 to 2018.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문장 구조 바꾸면서 가야 된다. 잊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어느덧 part 5입니다. Propose a solution. 해결책을 제안하라. 자, 난이도 상입니다. Part 5는 했던 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쩔 때는 중상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문제는 유형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일단 A씨를 듣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프리토킹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좀 존재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이미 실전 도전을 해보셨겠지만 우리 A씨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까는 도전하실 때 A씨가 휙 하고 지나갔죠? 다시 들어보세요. 갑니다. Hello, this is Sylvia calling from the Richmond branch. As you are the manager of the headquarters, I think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out. As you know, it's a busy moving season these days. This morning, one of our employees mistakenly accepted a reservation for a move on Saturday. The problem is, we are already fully booked for moving on Saturday morning and afternoon, and my team will be unable to carry out any more moves for that day. We are fully booked for both this Saturday and Sunday. I called the customer and explained the situation, but he says he doesn't want to cancel his reservation. How do we deal with this? If there is any way you could help me, please let me know. You can reach me at 555-2239. 네, 좋습니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스크립트 상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Sylvia calling from the Richmond branch. 에서 전화하는 누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As you are the manager of the headquarters, I think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out. 여기까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누구다가 나와 있는데 항상 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너와 나의 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해결책을 제안해 줄 사람이죠. 자, as you know, it's a busy moving season these days. 요즘이 바쁜 이사철이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 one of our employees mistakenly accepted a reservation for a move on Saturday. 자,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토요일에 이사 예약을 잡아버렸어요. The problem is, 문제는 뭐냐면 We are already fully booked for moving on Saturday morning and afternoon. 우리는 이미 토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아침과 오후에 다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And my team will be unable to carry out any more moves for that day. 더 이상 이사 진행은 못해요. 토요일 예약이 꽉 차 있어요. We are fully booked for both the Saturday and Sunday. 일요일도 꽉 차 있어요. I called the customer and explained the situation. 고객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but he says, 근데 이 고객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he doesn't want to cancel his reservation. 예약을 취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요. 자, how do we deal with this? 어떻게 해야 될까요? If there's any way you could help me, please let me know. You can reach me at 555-2239. Thank you. 이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은 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예약을 잡아버렸다.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약이 꽉 차 있는데 이사 예약을 또 잡은 거죠. 그럼 오버부킹 문제입니다. 자, 제약 조건은 고객님께서 캔슬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노트 테이킹 팁도 드릴 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문제 인식. 너는 무엇이 문제이다. 이 구간은 A씨를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시게 되겠죠. You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overbooking. 오버부킹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레벨 6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더 고득점자는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줘야 돼요. You are already fully booked, but your employee mistakenly accepted a reservation. 이미 예약이 꽉 찼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예약을 받아버렸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다를 A씨를 들으시는 동안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45초 동안에는 온전히 해결책을 필기하셔야겠죠. Hire some part-time workers. 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라. Create a new team to carry out the moving for Saturday. 토요일에 이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추가적으로 팀을 꾸려라. 자, call several acquaintances who run moving businesses.
자, 지인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일감을 넘겨주어라 라는 해결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렇게 45초 동안에는 이 내용들을 입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시는 걸 좀 더 권유합니다. 다른 유형을 떠나 특히 파트 5는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새삼스럽게 갑자기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레벨 6 답안 먼저 보실 텐데요. 레벨 6 답안은 질문에 대해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으나 어떤 영어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때 레벨 6가 나오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Hi, this is A calling. How are you? 저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You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overbooking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무엇이 문제다 얘기해 주시고 This is indeed a problem. I have some solutions.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내용이 필요 없이 어떤 템플릿으로 너무 길게 꾸려 있으면은 해결책을 말하기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가시고 차라리 해결책에서 내가 좀 헤매면서 말을 하더라도 시간이 있어야 확보되어야 헤매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firstly, you should contact the customer. 고객에게 연락해라. And offer some discounts. 그리고 할인을 제안해라. If you offer discounts, 할인을 제안하면 He'll change the reservation. 그가 예약을 바꿔줄 거야 이랬는데 물론 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할 뿐이지 지금 그 후의 상황까지 책임지자는 건 아니죠. 자, second, 두 번째. If you have a friend running a same business. 만약에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He will love it. Give it to him. 그에게 줘. 되게 좋아할 거야. 분명히 지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어적으로 약간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죠. 자, okay, I hope this can help you.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 안녕.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언제나 뭔가 대답의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에러나 어미 항상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점자의 답안을 통해서 우리는 영어 공부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너 뭐가 문제라며? 라는 구간까지 빠르게 들어갑니다. Hi, this is A. How are you? You are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overbooking. You're already fully booked, but your employee mistakenly accepted a reservation을 이미 실수로 받아버렸다. 오버부킹 됐다. 첫 번째, firstly, you should hire some part-time workers and create a new team to carry out the moving for Saturday.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이 토요일에 이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팀을 꾸려라.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If you put one of your experienced employees on the new team as a manager. 만약 당신이 숙련된 직원 중 한 명을 그 새로운 팀의 매니저로서 배치를 하면 He will be able to handle the moving. 자, 그가 이 이사, 이번 이사, 추가 이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거야. This is the best. 이것이 최선이다. Because you wouldn't have to disappoint your customer and will be able to earn money as well. 이것이 왜 최선이냐면 당신은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second, 두 번째.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You have several acquaintances who run moving businesses. 분명히 이 이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의 다른 지점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나 무언가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을 것이다. If you call them, 그들에게 전화하면 They would love to take the job. Take the job이라는 표현이 레벨 6 답안에서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번 그 추가적인 이사를 자, 그 업무, 그 일을 가져가서 일감을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할 거야. 왜? 수익이 더 발생하니까요. 자, 바이바이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끝 인사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해결책이 지금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갔죠. part-time workers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팀을 하나 더 꾸려라. 또 두 번째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일을 넘겨주어라.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답다운 답을 꽉 채워서 만점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레벨 7 분들은 설명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추가적인 일감이 생겼을 때 오버부킹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잘 쌓아주셔야겠죠.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예약 문제 유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해결책을 조금 더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You start partnering with other companies operating in your area. 너희 지역에서 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라. Companies can lend employees or trucks to each other and share schedule. 이 회사들은 그러면 회사들끼리 직원이나 트럭을 좀 빌려주거나 아니면 스케줄을 좀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서로 돕지 않을까.
This will be a flexible way to improve each other's operating profit. 이것이 서로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좀 유연한 방법이 아닐까 했는데 그럼 실제 이것은 행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You should set up a big whiteboard in the office. 사무실에다가 큰 화이트보드를 설치해라. And write down the reservation status. 그리고 예약 상황을 그쪽에다가 기입을 해라. This way, 이렇게 하면 Everyone can check the schedule and prevent overbooking. 그럼 모든 사람들이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고 오버부킹이 방지될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해결책도 예약 문제,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오버부킹 문제는 이 이사업체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항공업계, 비행기 티켓에 관련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응용해서 답안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라는 나의 의견 말하는 part 6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항상 난이도는 상이다. 왜? 프리토킹을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강조드리는 파트 3, 6 파트 어때야 됩니까? 많이 외우는 게 답이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트 1, 2, 4, 5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하면서 문제 경험, 문제 은행이죠. 1, 2, 4, 5 파트는 완벽한 문제 은행이니까 문제 은행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3, 6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외우고 또 혹시라도 내가 공부하면서 안 나왔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답안 평상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Do you think that we can learn how to cook easily compared to the past? 당신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I think 혹은 I don't think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더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대답을 만들었습니다. 자, A씨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문제가 나오고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죠. 그때의 I think이든 I don't think이든 얼른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30초 준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아이디어를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혹은 입으로 말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요리를 조금 더 과거보다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first point. People can get recipes on numerous websites and on YouTube. 사람들은 아주 많은 숫자의 웹사이트들과 유튜브에서 요리법, 레시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I learned how to make Indian curry on YouTube. 유튜브에서 저는 어떻게 인도 커리를 만드는지를 배웠어요. 두 번째로 People can make foreign food.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Nearby grocery stores sell all the groceries. 가까이에 있는 식료품들이 모든 종류의 식재료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를 30초 동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레벨 6와 만점자의 답안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레벨 6 분들은 언제나처럼 자, 분명히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어떠한 영어적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부터 시작해 볼게요. I think that, 저는 생각합니다. We can learn how to cook easily compared to the past. 과거보다 지금 더 요리법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There are some reasons why I think so.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 People can get recipes on YouTube. 유튜브에서 레시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It is free. 그것은 무료고 and it is very easy. 쉬워요. For example, I learned how to make Indian curry on YouTube에서 어떻게 인도 커리를 만드는지 배웠는데 it was successful. 성공적이었습니다. Second, 두 번째. People can buy groceries easily. 사람들은 groceries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Also, groceries are very cheap compared to restaurant. 식당에 가는 거에 비하여, 식당들에 비하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근데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질문과는 사실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식료품이 저렴하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Therefore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보시면은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뭔가 영어적으로, 설명적으로 양쪽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자, 만점자의 답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빵빵하겠죠. 자, 먼저 서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Yes, I think that we can learn how to cook easily now compared to in the past. 자, 저희는 과거보다 지금 더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 People can get recipes on numerous websites and on YouTube.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웹사이트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recipes, 요리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se recipes, 이러한 요리법들
provide very detailed, 아주 상세한 and easy instructions, 그리고 쉬운 사용 방법, 쉽게 요리하는 방법, as well as 또한 the know-how of some professional chefs, 전문 요리사들, 전문 셰프들의 노하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numerous 웹사이트에서 얻는 레시피들이 아주 성공적이겠죠. 디테일하며 그리고 따라하기 쉬우며 또 노하우도 가득한. For example, 예를 들어 I learned how to make Indian curry on YouTube. 저는 유튜브에서 인디언 커리 만드는 걸 배웠는데요. The host, 자, 진행자 spoke Hindi. 그 사람이 힌두어를 스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영상은 힌두어로 진행이 된 건데 But the English subtitles were easy to understand. 그런데 영어 subtitle, 영어 자막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Second, 두 번째, people can make foreign food. 사람들은 외국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Because, 이유는 all the groceries can be bought at nearby grocery stores. 가까이에 있는 식료품들에서 모든 식재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While cooking foreign food, 외국 음식을 요리하는 동안 They can be inspired to make new recipes.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And that drastically improves their cooking skills.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요리 능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킨다. 무슨 말이죠? 이러면 나는 한식을 할 줄 아는데 인도 음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병합하여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퓨전 음식이라 그러는데 꼭 전문 셰프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요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의 요리를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를 창조할 수 있는 영감, 인스파이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therefore, 그러므로 people these days, 요즘 사람들 can learn how to cook more easily than before.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배웁니다. 자, this is not worth comparing.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더 잘 배워요. 네, 좋네요. 자, 이렇게 first example, second 혹은 first, second example 이런 방식으로 만점자의 경우에는 딱 논리적인 답안을 해주셔야 고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반전하여 말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do you think that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first, second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예전보다 더 요리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과거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라는 식으로 비교하면은 또 좋은 답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in the past, 과거에는요. The only way to learn how to cook was mainly through your own mother or friends. 과거에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우는 오직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엄마나 친구들을 통해서였다. Sometimes, 때때로 people learn new recipes from their neighbors. 어떨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요리법을 이웃에게 배우곤 했다. But that wasn't very common. 그런데 이제 이웃에게 요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죠. 자, people could not learn how to make foreign foods or make desserts that required expertise. 사람들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뭔가 외국 음식이나 디저트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자, but nowadays 비교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people can get recipes on numerous websites and on YouTube. 이거 아까 했던 문장이죠. numerous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우리는 레시피를 얻는다. These recipes provide very detailed, 아주 상세한 and easy instructions as well as the know-how of some professional chefs의 노하우도 포함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I learned how to make Indian curry on YouTube. The host spoke Indian, but the English subtitles were very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Therefore, this is not worth comparing.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러면 이렇게 과거엔 어땠고 지금은 어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전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아요. 파트 6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인데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은 꼭 어려운 문장이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질문에 딱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어려운 문장을 쓰시면서 문법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쉬운 문장을 많이 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쉽게 많이 말한다. 내용을 신경 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리뷰는 승명, 재도전은 운명. 그리고 토익 스피킹은 곧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1, 2, 4, 5 파트는 경험에 가깝게 공부해 주시고 반복만 해주시고요. 3, 6 파트는 외워서 도전해 주시고 나의 답안도 꼭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다른 영상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